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신선한 달걀와 채소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맛있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어서 드세요. 아이고, 배야. 너무 아파. 누가 좀 도와줘요.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요. 배가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누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속을 쓰리게 하고 분명 푹 쉬었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망은 무거운 그 기분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선하게 보관한다며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둔 감자가 차가운 온도 속에서 화학 구조가 변해 조리 과정에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 의심 물질을 뿜어낸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곤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매일 제 손으로 독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먹이고 있었던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냉장고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날 밤 과식을 한 것도 아닌데 아침이면 배에 가스가 차고 입안이 씁쓸하며 피부가 칙칙해지는 증상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피곤해서라고 넘기셨던 그 증상들이 사실은 부엌에서 시작된 잘못된 보관 습관이 보내는 내 몸의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속에 들어간 고운 모래알처럼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엔진 전체를 망가뜨리듯 냉장고 속에서 변질된 음식의 독소는 우리 간과 장 점막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많은 분이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혈당이 요동치는 단계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지만 그때는 이미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의 곁을 지켜온 전문의 이서연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오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부엌, 사소한 습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많은 분이 단지 냉장고 속 식재료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 불량이 해결되며 활력을 되찾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 몸을 공격하게 만들었던 의외의 식품 5가지와 이를 약이 되게끔 보관하는 정확한 의학적 해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10년 후 건강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정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방패를 선물하는 것이라 합니다.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돌변하는 식품들의 세계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이자 가장 흔하게 실수를 저지르는 첫 번째 범인부터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아마 지금 당장 냉장고 야채 칸을 열어보면 검은 비닐봉지나 망에 담긴 감자가 한두 개쯤 굴러다니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선하게 오래 먹으려면 당연히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자의 생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감자는 원래 땅속, 즉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선을 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4도 이하의 차가운 냉장고에 가둬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자는 마치 혹독한 겨울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전분을 당분으로 빠르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단순히 달달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이 냉장 보관된 감자가 뜨거운 기름을 만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도가 높아진 감자를 굽거나 튀기면 당분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과 결합하면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바람 추적 물질을 폭발적으로 생성해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50대 남성 박도윤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는 평소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믿을 수 없다며 집에서 직접 감자튀김이나 볶음을 자주 해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인 모를 위 통증과 만성적인 소화불량,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계셨죠. 상담 끝에 그분이 감자는 싹이 날까봐 무조건 냉장고에 둡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도윤님은 가족을 위해 정성껏 요리했지만 사실은 냉장고 속에서 화학적으로 변질된 감자로 매일 조금씩 독소를 섭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 손으로 만든 요리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지만 보관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의 위장은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감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자주 실수를 범하는 두 번째 식재료는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이 장을 보고 오면 양파만 그대로 냉장고에 툭 던져 넣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습기와는 상극인 채소입니다. 냉장고 내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합니다. 습도가 90%까지 치솟기도 하죠. 이 축축한 환경에 양파를 두면 양파는 마치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껍질 안쪽은 이미 물러지고 곰팡이가 피기 딱 좋은 온상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이선이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는 늘 명치 끝이 답답하고 밥만 먹으면 구역질이 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내시경으로도 큰 원인이 안 잡혔는데 식습관을 추적하다 보니 범인은 냉장고 속 묵은 양파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오신 양파를 잘라보니 겉은 깨끗했지만 속심 부근에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할머니, 곰팡이는 보이는 부분만 도려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곰팡이의 뿌리는 이미 양파 전체에 독소를 퍼뜨린 상태입니다. 제 설명을 들으신 할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그 양파가 자신의 간과 위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드셨던 거죠.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양파를 냉장고에서 꺼내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그것도 감자와는 멀리 떨어뜨려 보관하는 것. 이 작은 변화 하나로 할머니는 수년간 괴롭히던 복통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를 드리고 싶은 식품은 한국인의 힘의 원천이자 마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깐 마늘입니다. 통마늘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편리함 때문에 껍질을 벗긴 깐 마늘을 사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둡니다. 마늘에게 껍질은 갑옷과 같습니다. 갑옷을 잃은 마늘이 차갑고 습한 냉장고에 들어가면 금세 수분을 흡수해 물러지고 곰팡이가 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밀폐 용기 속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가 없는 밀폐된 환경에서 마늘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툴리눔균과 같은 혐기성 세균이 번식하기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최인 님도 바로 이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을 아끼려 일주일치 마늘을 미리 까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셨는데 최근 들어 심한 입냄새와 복통, 식사 후 메스꺼움에 시달리셨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냉장고에 며칠만 둬도 마늘의 핵심 항감 성분인 알리신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지금 사장님은 면역력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세균 덩어리를 드시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최인님은 그날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깐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는 방식으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2주 만에 거짓말처럼 속이 편해지고 소화 불량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거창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다들 이렇게 하잖아? 라고 무심코 넘기는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라는 것을요. 익숙한 식재료일수록 그 특성을 무시하면 우리의 간과 장, 신경계는 조용히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손상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우리 몸은 비로소 통증이라는 비명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자, 양파, 마늘. 이 세 가지가 우리 부엌의 가장 흔한 실수였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이라면 매일 먹고 있지만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오히려 영양 덩어리에서 독소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충격적인 반전 식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실수하고 있는 네 번째 식품을 공개합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대형 마트에서 토마토 한 박스를 사오면 신선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곧장 냉장고 야채 칸으로 직행시킵니다. 얼핏 보면 매우 합리적인 행동 같죠? 하지만 토마토는 사실 추위를 아주 싫어하는 낮은 온도에 매우 민감한 과일입니다. 어느 날 50대 후반의 김연수님이라는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우울해 하셨죠. 상담해보니 그분은 건강, 특히 남성분들의 전립선과 심혈관 건강을 챙기기 위해 토마토를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먹는 토마토가 항상 일주일 내내 냉장고 속 찬 기운을 견딘 녀석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김연수님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환자분, 토마토는 수확 후에도 숨을 쉬며 계속 익어가는 후숙 과일입니다.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붉어지는 과정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핵심 성분, 라이코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딱 멈춰버려요.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껍질은 두꺼워지고 맛은 밍밍해지며 특유의 향을 만드는 효소는 죽어버립니다. 결국 김연수님은 건강을 위해 맛없는 차가운 껍데기를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이 손상된 세포가 위장을 자극해 소화 불량을 일으킨 주범이었고요. 제 조언대로 토마토를 식탁 위 상온에 입구 후 3일 두어 빨갛게 익혀 드시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속이 편안해지고 토마토가 이렇게 달고 맛있는 줄 몰랐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여름철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 오이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오이를 어떻게 보관하냐고 여쭈어보면 100이면 100, 야채 칸에 둬야 오래가죠 라고 답하십니다. 하지만 오이 역시 추위에 약해 냉해를 입기 가장 쉬운 채소입니다. 오이는 본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냉기는 오이의 세포막을 파괴해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끈적한 물이 생기게 하며 소화를 돕는 천연 효소를 감소시킵니다. 대구에 혼자 사시는 윤미정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끼니마다 반찬으로 오이 무침을 드시는데 늘 배에 가스가 차고 아랫배가 차갑다고 호소하셨죠. 범인은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차가운 오이였습니다. 제가 오이는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고 가급적 이틀 안에 드세요 라고 처방해 드리자 할머니의 고질적인 더부룩함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간식,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까맣게 변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이 색깔만 변하지 속은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바나나가 저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부 세포 구조가 무너지고 효소가 활동을 멈춰 숙성이 중단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고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C와 B6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거나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매일 점심 도시락으로 바나나를 싸 다니시던 문재혁 할아버지가 바나나를 매일 먹는데도 왜 이렇게 어지럽고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빨리 익을까봐 냉장고에 넣어둔 바나나는 영양가가 텅 빈 칼로리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할아버지가 바나나를 옷걸이에 걸어 상곤에 보관하시고부터는 피로감이 사라지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7번째, 의외의 복병은 바로 빵입니다. 곰팡이가 필까봐 사자마자 냉동이 아닌 냉장실에 빵을 넣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냉장실의 온도는 빵 속 전분을 가장 빨리 결정화시키는, 즉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최악의 온도입니다. 빵이 수분을 잃고 퍽퍽해지면 식감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소화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던 박정아님은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꺼낸 빵을 구워 드셨는데 늘 아침 식사 후 몸이 무겁고 체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빵은 드실 만큼만 꺼내 산곤에 두시고 나머지는 무조건 냉동 보관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일주일 만에 그녀는 속이 뻥 뚫린 것 같고 빵 맛도 갓 구운 것처럼 좋아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믿었던 사소한 습관들이 실은 내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이 수년간 겪어온 피로와 소화 장애, 면역력 저하를 나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지만 식품 보관법을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정점을 찍을 식품이 하나 남았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있지만 가장 많이 오해받는 식품, 바로 꿀입니다. 꿀은 상온에 두면 상하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꿀은 자연이 선물한 가장 완벽한 보존 식품입니다. 수천 년 된 무덤에서 발견된 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오히려 냉장고에 넣는 순간 꿀은 본연의 모습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박서윤 님이 꿀이 상해서 못 먹게 됐다며 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냉장고에 3달간 둔 꿀이 하얗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설탕 덩어리가 되었다며 속상해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꿀 속의 포도당이 낮은 온도에 반응해 결정화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굳어버리면 꿀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효능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잊지 못하는 또 다른 환자, 수원의 조민호 님도 기억납니다. 그는 목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따뜻한 채 꿀을 타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꿀은 잘 녹지도 않았을 뿐더러 차가운 꿀이 뜨거운 물과 만나면서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꿀 속에 살아있던 유익한 효소들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성껏 마신 꿀차는 사실 단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냉장고 문을 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감자, 양파, 토마토, 꿀이 그 차가운 곳에서 떨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을 밖으로 꺼내주는 아주 작은 관심이 여러분 가족의 10년 후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민호님은 냉장고에 넣어둔 꿀이 너무 딱딱해서 잘 퍼지지도 않는데 뚜껑을 열 때마다 시큼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애꿎은 꿀의 품질을 의심하셨습니다. 제가 그 꿀병을 확인해 보니 꿀 내부에 아주 작은 기포들이 보글보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꿀이 상해서가 아니라 뚜껑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들어간 미세한 공기와 수분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와 만나 물방울로 맺히면서 꿀을 서서히 발효시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즉, 꿀을 안전하게 지키려 했던 냉장 보관이 오히려 꿀이 지닌 자연의 생명력을 스스로 잃게 만든 셈이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꿀은 냉장고에 절대 넣을 필요가 없는 식품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찬장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꿀이 하얗게 굳어버렸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병을 담가두면 마법처럼 다시 투명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빨리 녹이겠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펄펄 끓는 물에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우는 꿀 속에 살아있는 소중한 효소와 영양소를 모두 파괴해버리니까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우리는 자연이 준 이 훌륭한 선물을 낭비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꿀까지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된 실수가 보이시나요? 바로 냉장고가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도구가 그렇듯 그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약이 되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몸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보관 습관을 바로잡는 순간 간은 쉴 틈을 얻고 소화는 편안해지며 만성 피로가 사라져 일상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즉시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참 꼼꼼하고 깔끔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깔끔함이 냉장고에 모든 것을 넣어야 마음이 놓이는 강박이 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환자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던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는 평생 냉장고가 우리 집 부엌에서 가장 든든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 친구의 성격을 너무 몰랐었네요. 그 말은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냉장고 문을 열지만 정작 식품 하나하나가 추위를 좋아하는지 습기를 싫어하는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만 이해해도 우리는 큰 돈을 들이거나 복잡한 영양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빈 공간에 음식을 채워 넣는 창고가 아니라 각 식재료의 생명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과학적인 공간으로 말입니다.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냉장고 속 식품들의 위치를 점검해 보세요. 감자는 서늘한 그늘로, 토마토는 식탁 위로, 꿀은 찬장으로 옮겨주세요. 오늘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수년간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건강을 매일 지켜야 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작지만 올바른 습관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의사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늘 편안하시고 오늘부터 더 올바른 습관으로 만든 맛있는 식사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